98쪽. 우리 그 1학년 교육과정 안에서 얘들아, 너네가 봐야 되는 문법 시험이 4파트가 있거든? 4파트? 첫 번째가 뭐가 있는 거냐면 의문의 변동 파트.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들어갈 문법 표현이라는 거야. 문법 표현. 근데 고등학교가 학교가 좀 달라질 거라 교과서가 달라질 거긴 한데 이 안에서 무조건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시간 표현. 그 다음에 높임법. 높임법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 피동 표현이냐 사동 표현이냐. 피동과 사동. 이거 3가지를 물어요. 문법 표현이 2번째고요. 3번째가 한글 맞춤법. 여기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공부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거야? 요걸 공부할 거야. 마지막 4번째는 그러면 니네가 현대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파트 3개를 했잖아. 그럼 옛날 건 어땠는지 옛날 거랑 비교해봐. 그래서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글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 고전 중세국어 문법이라고 하는데 옛날의 문법사항을 배우는 게 4번째예요. 보통 모든 교과서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 교과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2개는 1학기. 요거 2개는 2학기. 너네 1학기 교과서, 2학기 교과서 2개로 나눠 있잖아. 모든 과목이. 그치? 너네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모든 과목의 책이 2권이에요. 1학기 책, 2학기 책. 그래서 요거를 섞어서 공부할 수 없어. 아예 막아놨어. 교육부에서. 그래서 요거 2개는 1학기 시험범위고요. 요거 2개는 2학기 시험범위야. 모든 학교들이요. 단 경인고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요. 중간고사가 의문의 변동, 기말고사가 문법 표현.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고척은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나중에 봤어요. 근데 어쨌든 교과서 순서는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제 방학 때까지 2월 말까지 해서 우선 한번 마무리할 건 뭐냐면 요거 4개를 한번 끝나는 거야. 끝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못 끝낸 거야 지금 요거. 의문의 변동을 하나 끝낸 거예요. 이제 2번째 뭐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하면 요 문법 표현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가지를 이번 주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겠다. 아니야, 엄마야. 자, 그러면 문법 표현의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뭐 먼저 할 거냐면 시간 표현. 시간 표현 98쪽에 시간 표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시간 표현은 2가지가 있어. 우리 그 문법의 시간 표현, 1학년 교육과정의 시간 표현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작상. 동작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동작의 모습이 어때? 이 말이거든. 이 동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끝난 거야? 요거 물어보는 게 하나.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끝난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 하나. 2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되는 누구요? 시제요. 이거 2개 배우면 끝이에요. 알지? 그럼 우리 뭐부터 하자고? 이게 조금 더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한다고요. 자, 1번 동작상. 처음에 말했지만 얘들아 이 동작상이라는 건 어디에 활용돼요? 사실은 동사에서겠지. 어제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동사에서겠고요. 동사에서 말이야 이 동작이 진행 중인지 완료된 상태인지를 묻는 것을 동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작상은 당연히 2개가 있을 수 있겠죠?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걔를 뭐라고 말할 거고요? 진행상이라고 말할 거고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완료상이라고 말하겠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우리 이런 경우 있어. 먹어버리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먹고 있어 엄마 나 좀만 기다려. 먹고 있어. 이런 말이 있어. 야 우리는 한국말 네이티브 스피커잖아. 맞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느낌상 알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먹어버리다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는 먹다예요, 버리다예요? 먹다잖아요. 그럼 이 먹는 행위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먹어버린 건 먹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끝났어. 끝났지. 왜냐면 봐봐. 니네 집에 딱 문을 열었는데 집에 치킨 냄새가 나는 거야. 치킨 냄새 또 오지잖아. 치킨 냄새가 나. 그래서 엄마 치킨 이랬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 뭐라 그랬어? 헉, 다 먹어버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그 엄마 아빠가 먹는 동작은 진행되는 거야? 끝난 거야?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료상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거 가봐 얘들아. 여기도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먹다예요, 있다예요? 먹다죠. 맞아요? 그럼 이 먹고 있다라는 단어에는 내가 먹는다는 동작이 끝난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슨 상이라고 불러요? 진행상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맞아? 우선 첫 번째 결론이요.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진행상과 완료상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주된 행위. 주된 행위의 단어를 찾아 그 행위의 진행, 완료 여부를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쵸? 맞아요? 행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단어의 그 행위가 되고 있는 건지 끝난 건지의 의미를 생각하면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 구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거든? 거기를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입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입고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입고 있다. 얘들아, 입고 있다는 진행이야, 완료야? 입고 있다. 진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손? 4명. 자, 입고 있다 완료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그럼 도현이 안 들었지? 넌 뭐야? 2개 다예요? 왜 2개 다예요? 잘 생각해봐. 선생님 옷 입고 있어? 야, 너 벗고 있냐? 아, 벗고 있냐? 나 입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나 입고 있는 거 입는 동작하고 있어? 입는 동작 끝났어? 끝났잖아. 그럼 나 입고 있다 무슨 의미로 쓴 거야? 완료의 의미로 쓴 거잖아. 아니야? 입고 있다 완료지. 근데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옷을 갖다가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뭐 하고 있냐니까? 입고 있지. 이거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입는 동작을 하는 중이지. 그러면 우리 도연이 얘기한 것처럼 입고 있다라는 단어는 얘들아 어떻게 될 수도 미안해.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진행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완료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 착용의 의미. 우리 몸에 뭐 두르는 거 있잖아, 얘들아. 착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고 있다가 나오면 쉽게 말하면 뭐 입고 있다, 쓰고 있다, 신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끼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우리 몸에 뭔가를 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다가 고 있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너네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진행도 되고 완료도 돼서 무슨성을 갖는다. 중의성을 가져요. 그럼 얘들아,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이면 이거는 어때? 비문이야. 잘못된 문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뒤에 뭘 줘야 돼요? 상황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어때요, 얘들아? 내 친구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어.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오, 진짜 빠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때 신고 있다는 어떤 의미야? 이거 경인고 시험이었어, 재작년에. 나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신고 있다라고 말했잖아, 얘들아. 신고 있다라고만 말하면 이거 중의적인 거지. 아니야? 나 선생님 지금 신발 신고 있잖아. 그럼 나 지금 어떤 상태야? 진행된 상태야, 완료된 상태야? 완료된 상태지. 근데 내가 신발 이렇게 벗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 신발에 발을 집어넣는 동작을 하는 것도 뭐 하는 중인 거야? 신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진행의 의미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행과 완료의 의미가 들어있는 착용 고있다의 경우란 말이야. 이건 중의적으로 해석돼. 선생님 문장 뭐라고 만들었어?
야, 내 친구가 나이키 운동화 신고 있어. 근데 지금 100m 달리기 하는데 진짜 잘한다. 저 새끼 존나 빠르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신고 있다는 무슨 말이야? 야, 달리기를 하는데 얘가 어떻게 신으면서 달려? 진행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경우에 뭐로만 해석돼? 완료로만 해석된다고. 근데 니네가 뭐만 외우냐면 착용고 있다는 중의성, 착용고 있다는 중의성. 이것만 머리에 넣어놓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밑에 뭐 줬다고? 100m 달리기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줬다고. 근데 그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고 찍은 애들이 많다고요. 왜요? 상황 주면 중의성이 뭐 된다? 해소된다. 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 두 번째는요. 타고 있다도 어때요? 타고 있다. 그치? 얘도 중의적이지. 왜 얘도 중의적일까? 봐봐. 니네가 버스 카드를 계단을 올라가서 버스 카드를 찍는 이 행동 뭐라고 말해? 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그 행동은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얘들아 앉아가지고요. 이 행동은 이미 끝났어. 그래서 버스에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성준이한테 전화를 해서 성준아 어디야? 그랬더니 아 지금 버스 타고 있어. 이렇게 말했지. 얘는 뭐가 아닌데 계단을 올라가서 카드를 찍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말했어? 타고 있다라고 말했지. 그럼 이건 무슨 의미로 쓴 거야? 완료의 의미로 쓴 거지. 맞아? 그래서 얘도 무엇을 갖는 문장이다? 중의성을 갖는 문장이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따로. 앉아있다는 진행일까 완료일까? 앉아있다 완료예요? 왜요? 그렇지. 맞아요.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요거 두 개 비교해봐요. 그러면 질문. 얘들아 앉아있다와 앉고있다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야? 이 앉다라는 동작, 앉다라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앉다라는 행위는 어떤 행위야? 서 있던 내가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를 의자에 대는 게 앉는 동작이지. 맞아? 그럼 그 동작을 너네는 어떤 상태야? 하고 있는 중이야? 끝난 상태야? 아, 봐봐. 서 있던 애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요거까지가 앉다라니까? 그럼 너네는 그 동작을 어떤 상태야? 끝낸 상태지. 맞아? 그럼 봐봐. 앉아있다는 너네의 상태인 거지. 앉고 있다는 어떤 거야? 선생님처럼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앉고 있다. 그러면 위에 건 뭐가 되고요? 앉아있는 동작이 어떻게 됐어요? 끝난 상태니까 뭐가 되고요? 완료가 되고요. 밑에 거는 앉는 동작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 요런 것들이 너네가 헷갈리는 단어들일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좀 따로 눈으로 봐둡시다. 이해해 둡시다. 됐어요? 그럼 진행상 완료상과 관련되는 동작상은 별로 그렇게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시제로 갈 건데 선생님이 시제 필기를 이렇게 칠판 한 판에 해야 할 거라서 요거 지울 건데 지워도 될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시제로 가봅니다. 우리 책에는 얘들아 시제가 좀 필기가 좀 안 예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 필기를 한 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요 필기를 기준으로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요. 자, 과거. 야, 우리말의 시제는 영어보다 훨씬 쉬워. 영어는 시제가 몇 개야? 영어 시제 9개 아니니? 엄청 많지 않니? 근데 우리말은 시제 딱 3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 그지? 당연히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요. 1번은 뭐냐면 우선 의미.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르는 사람은 없겠는데 얘 어떤 의미로 설명하면 되냐라고 하면 우선 2개의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사건시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발화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는 때라는 뜻이야. 때.
때라는 말. 그러면 사건시는 무슨 말이야? 사건이 일어나는 때. 발화시는 무슨 말이야? 그것을 말하는 때. 이런 말이거든. 그럼 두 개의 시간을 한번 비교해봐, 얘들아. 과거가 되려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 말을 먼저 해야 돼? 그렇지.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야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두 개의 시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먼저면? 얘가 먼저면 과거가 된다. 그때 사건시와 발화시 중에 기준이 되는 건 누구냐면 말하는 걸 기준으로. 말하는 게 기준이야. 말하는 걸 기준으로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면 과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현재는 뭐가 되겠어? 사건이 일어난 때와 말을 하는 때가 뭐 하면? 같으면. 그치? 그러면 미래는 뭐가 되겠어? 사건이 일어난 때와 말하는 때,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사건이 뭐야? 나중에 일어나면. 그러면 현 미래가 되는 거지. 모를 거 없어요. 맞죠? 그래서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얘를 말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시제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괜찮지? 모르는 거 없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너네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걸 문법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번은 뭐냐면 실현 방법.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실현 방법. 실현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만들 수 있냐면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우선 쓰고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우리 선어말, 어미가 뭔지 한번 정리하고 다시 졸로 가볼게. 자, 선어말, 어미가 뭐냐면 요거 자, 용언에서 한번 생각해봐. 용언, 동사, 형용사, 용언이요. 용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가다라고 말했어, 얘들아. 가다. 자, 가다는 뭐 더하기 뭐로 되어 있어요? 가 더하기 더잖아. 가 문법 이름 누구야? 가. 그렇지. 다는 뭐야? 그렇지. 어미.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야 돼. 맞아? 어간하고 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요거랑 비교해봐요. 얘랑 비교해보세요. 자, 얘를 형태소 분석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가시다. 그럼 얘 어떻게 돼야 될까? 가 더하기 시 더하기 달까? 가시 더하기 달까? 형태소 분석하면. 아, 위에 걸 기준으로 생각해봐. 윤우야, 참전해. 방관하지 말고 참전해. 아,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동재가 말해주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시우가 말해주겠지. 이거 말고 우리 은수가 말해주겠지. 이거 말고 네가 생각해. 네가 참전하라고. 너 그러고 있었지 지금? 아니야? 아니면 선생님의 오해야? 아,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적극적으로 해야 돼. 과학 시간에도 성준이가 말해주겠지. 이거 말고 책임, 다른 아이들한테 미루지 마, 책임. 너 다 마찬가지야. 생각해보라면 생각해서 대답해야 돼, 얘들아. 우리 반의 뛰어남을 말해줘야 돼, 니네가. 봐봐. 가시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가 더하기 시 더하기 달까요? 가시 달까요? 위에 거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얘의 어간이 어디예요? 가잖아요. 가다에 가라면서요. 그럼 가시다도 어간은 어디예요? 가잖아요. 그럼 어간은 형태소 하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어미라며요. 어미라며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그럼 얘는 누구야? 어간이야. 우리 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어미라 그랬지, 얘들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어미는 이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여서 얘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어말어미가 돼요. 끝에 오는 어미여서 어말어미가 돼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어말어미가 됩니다. 그럼 이때 시는 어미는 어미인데 얘들아 어떤 어미냐면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야. 그럼 앞에 온다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어가 뭐가 있을 것 같아? 나는 너네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어서 뭐라고 불려?
선생이라고 불리잖아. 이 선자가 무슨 선자야? 먼저 선자라고요. 그럼 어말어미 앞에 먼저 왔어요. 그래서 얘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정리하면 어간 뒤에 붙는 애들이 누군데요? 어미예요. 그쵸? 근데 어미의 종류를 엄밀히 나누면 위치에 따라서 뭐가 있는 거야?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가 있는 거지. 선어말어미는 우리가 2번 얘기할 거예요. 어디서 얘기할 거냐면 오늘 하는 시제에서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 하게 될 높임 표현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선어말어미는 2개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일로 와보세요. 그럼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누구 앞에? 어말어미 앞에 쓰이는 어떤 말을 통해서 우선 시제가 실현됩니다. 근데 너네 할 수 있어. 알고 있어. 생각해봐. 얘들아. 먹다의 과거형이 뭐야? 먹었다잖아. 그치? 가다의 과거형이 뭐다? 가았다. 갔다지. 맞아요? 그럼 니네가 가다에 뭐 넣어서 과거 만들었어? 아시요. 먹다에 뭐 넣어서 과거 만들었어요? 어시요. 그러면 아시나 어시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를 만드는 선어말 어미요. 생각해봐. 어떻게 되니까? 먹, 다 이렇게 되니까 어간 뒤에 붙었으니까 이름이 어미일 텐데 다라는 어말 어미 앞에 왔으니까 이 어시 뭐가 돼?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겠지. 맞아? 아시나 어을 넣어서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요. 2번째는 뭐도 있냐면 얘들아 더도 있어요. 더. 성준이 어제 보니까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더라. 이거 있잖아. 떡볶이 먹더라. 할 때 이 더가 들어가면 생각해봐. 지금 먹는 거야? 앞으로 먹을 거야? 예전에 먹었던 거야? 예전에 먹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더라는 말이 들어가도 무슨 시제가 만들어져요? 과거 시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시나 옷을 사용할 때랑 더를 사용할 때랑 약간 의미 차이가 있어요. 봐봐. 성준이는 어제 떡볶이를 먹었다야. 그럼 떡볶이 먹었다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더를 넣었어. 야, 어제 성준이 보니까 떡볶이 먹더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나는 어제 성준이가 떡볶이 먹은 걸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2번째 문장에 더가 들어가면 내가 어제 성준이 떡볶이 먹는 거 뭐 했는데? 봤는데. 맞아? 그래서 얘 더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이기도 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화자의 경험 혹은 내가 과거를 뭐 한 거? 회상한 거. 이런 의미가 더 부여됩니다. 이런 의미가 더 부여돼요. 됐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at, 혹은 요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선 니네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at, 있었는데 여기 마치 2개가 모이는 것처럼 연속 쓰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얘는 선어말어미 2개예요? 혹은 2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거가 2개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선어말어미 몇 개라고? 1개. 왜냐면 나중에 경희는 특히 그런 문제 잘 내는데 우신도 나온 적 있었어. 뭐였냐면 선어말어미 개수 물어보는 문제. 여기 선어말어미 몇 개 쓰였어? 개수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개수에서 이거 2개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거 몇 개라고? 1개, 1개. 알겠지? 그러면 이거 뭐 있어? 나 옛날에는 돈 많았었는데. 이거. 나 옛날에 성준이랑 친했었는데. 이거. 그럼 이것도 뭐 나타내? 과거 시제 나타내지. 근데 얘도 얘들아 누구랑은 의미 차이가 있어? at, ha고 약간 의미 차이가 있어.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봐봐. 나 성준이랑 친했다 라고 말할 때랑 나 성준이랑 친했었다 라고 말할 때랑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니? 니네가 느끼기? 똑같아요? 아니면 2개? 의미가? 달라요냐? 어떻게 달라?
너의 느낌은 어떤데? 네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보자. 뒤에 거는 빙고. 빙고. 자, 뭐라고?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를 가질 때 제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가끔 야, 엄마도 옛날에 잘 나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럼 과거엔 잘 나갔어. 지금은 잘 나가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야, 엄마가도 옛날에는 잘 나갔었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옛날엔 잘 나갔고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의미인 거라고. 맞아?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할 때 at, ot이나 ot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쓴다. 이거 너네 쓰고 있는 말이었는데 그 쓰고 있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문법적으로 정리만 한 거야. 맞지? 자, 두 번째요. 그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뭐도 있을 거예요. 선어말 어미도 있겠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두 개입니다. 는이나 혹은 니은. 는이나 니은. 자, 먹다에 만들어 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 먹다는 기본형인 거고요. 먹다에 는을 붙여서 먹는다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얘랑 비교해 봅니다. 따라라란 따란. 예쁜다랑 비교해 봅니다. 예쁜다. 어머? 예쁜다라는 말 돼요? 안 돼요? 예쁜다라는 말. 당연히 안 되지. 예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얘는 품사가 뭘까요? 먹는 행위를 나타내니까 품사 뭘까요? 동사.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현재 시제를 만들 수 있지만 맞지? 예쁘다는 뭘까요? 형용사.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현재 시제를 만들 수 없구나. 없구나. 동사는 되고 형용사는 안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지. 얘들아, 왜 형용사는 안 돼? 형용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모양, 상태, 크기, 성질. 지금 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형용사라는 단어는 요 단어 자체에 무슨 형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굳이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현재 시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지. 맞아? 없다는 뜻이겠지. 됐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밖에 없냐면 get밖에 없습니다. get. 근데 요거는 나중에 밑에 필기를 더 할게요. 우선 get이라고만 써두시면 됩니다. 나 내일 아침 일어나면 스파게티 먹겠어.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미래 시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get입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는 우선 무엇으로? 선어말 어미라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 수 있다를 보여주는 내용이지.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뭐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우리 관형사형 어미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얘들아, 관형사형 어미 몇 개 있었더라? 어미 위치에 얘를 넣어주면이야. 관형사형 어미 몇 개 있었지? 4개요. 관형사형 어미 4개 누구 있었어요? 이건 이제 좀 외우자. 은, 는, 을, 던이요. 은, 는, 을, 던이요. 그러니까 어미 자리에 쟤네들을 넣는 거야,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 와봐. 요건 아직 쓰지 말아봐요.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먹다라는 단어는 뒤에 밥이라는 단어를 꾸밀 수 있나요? 없나요? 먹다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잖아. 뒤에 밥이라는 명사를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맞아? 얘는 수식을 못합니다. 얘가 얘를 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라는 종결 어미를 빼고 이 다 자리에 뭐를 넣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를 넣는 거야, 얘들아. 그럼 넣어봐. 뭐가 돼? 은는 을던 순서로 넣어보면
먹은, 먹는, 먹을, 먹던 이렇게 되지. 자,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 단어들이 누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밥이라는 말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의 기능을 부여하는 어미를 뭐라고 불러요? 관형사형 어미라고 불렀었어요. 맞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라는 건 아니고 뭐 하고 있어? 시제하고 있잖아, 얘들아, 시제. 그러면 얘가 시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봐. 봐봐. 꾸며주는 거 맞는데 봐봐. 먹은이 되면 어떤 의미가 돼? 어떤 시제의 의미가 부여돼? 그래, 과거. 지금 먹는 밥이지? 먹는은? 맞아? 먹는 밥 하면 어떤 의미가 부여돼? 현재. 먹을 밥 하면 뭐가 부여돼? 먹을 밥 하면? 그러지,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그치? 먹던 밥 하면 어떤 의미 부여돼? 그렇지. 맞아요? 자, 예쁘다 하나 더 가볼게요. 예쁘다. 예쁘다는 얘들아, 인형을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당연히 못 꾸밉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쁘다에 무엇을 넣어주면? 은는 을더는 넣어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넣어볼게요. 은 넣으면 의가 생략돼서 예쁜이 되겠지. 맞아요? 예쁘에 는을 붙이면 요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예쁘다에 예쁘라는 어간에 을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예뿔이 됩니다. 예쁘라는 어간에 던을 넣으면 예쁘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누구를 꾸밀 수 있도록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관형사형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얘들아? 시제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맞아? 시제하고 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불러줘. 예쁜 인형.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예쁜 인형. 그렇지. 지금 예쁜 거잖아. 예쁜 은은 안 된다고 말했고 예쁠 인형. 그렇지. 예쁘던 인형. 그렇지. 아,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 자체는 동사 형용사에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의 기능을 부여하는 어미인데 이 관형사형 어미를 넣었더니 이 단어 자체가 뭐가 만들어졌다? 시제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자,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뭐겠어, 얘들아? 여기 포인트는 뭐겠어? 아니, 똑같이 은을 넣었는데 선생님이 예시를 2개 든 이유가 뭘까? 예시를 2개 든 이유가 뭘까? 얘는 품사가 뭐고? 그렇지. 동사고. 얘는 품사가 뭐였지? 형용사. 아, 동사 형용사일 때 관형사형 어미를 넣으면 뭐가 다른 애가 나오는구나. 시제 다른 애가 나오는구나. 똑같이 무엇을 넣었는데? 은을 넣었는데 동사에는 은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고? 과거가 되는 거고 형용사에는 은을 넣으면 뭐가 되는구나? 현재가 되는구나. 나머지는 똑같죠? 맞아요? 요게 이해가 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갔어요? 자, 그럼 나 이거 지울게. 그럼 너네가 이제 저기다가 말해줘야 돼. 봐봐. 할 수 있어. 요거 생각해봐. 이제 선생님 얘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럼 일로 와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주면 시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 밑에다가 쓸 거예요. 그러면 동사의 경우에는 뭐가 붙으면 어떤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과거가 되죠? 먹은 밥, 먹을 밥, 먹던 밥, 먹는 밥. 그렇지. 먹은 밥. 맞아요? 하나 더. 옳지, 던. 이래야 과거가 돼요. 자, 그런데 형용사는 누구를 넣어야 과거가 됩니까? 던. 그렇지. 형용사는 던 하나야. 맞아? 예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2번째. 그럼 관형사형 어미로 뭘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시제 만들 수 있는데 얘들아.
동사에는 뭐 붙이면 현재가 돼요? 먹는 밥이야, 먹을 밥이야, 먹던 밥이야, 뭐야? 먹는 밥. 맞지? 형용사는 뭐 넣으면 현재가 돼? 생각해봐. 할 수 있어. 자꾸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지. 느는 형용사만 결합 못해. 예쁘는 인형 안 되잖아. 예쁘에 뭐가 붙으면 현재형이 될까? 그렇지, 니은. 니은은 누구라는 거야? 은이라는 거였잖아. 맞아? 그럼 누구 붙이면? 얘 붙이면 현재가 되는 거지. 맞아? 미래는 똑같죠? 그치. 동사와 형용사 똑같아요. 누구 붙이면? 을 붙이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여기 나오는 은과 여기 나오는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동사와 결합하면 뭐가 되고? 과거.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형용사랑 결합하면 뭐가 된다? 현재. 그 다음에 여기서 너네한테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얘들아 여기 나오는 는하고요. 색깔 좀 다르. 여기 나오는 는하고요. 여기 나오는 는하고 구분할 수 있지. 응? 여기도 는 있고 여기도 는 있으니까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 근데 잘 봐봐. 이거 구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름이야. 일로 와봐. 얘는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얘는 무슨 어미? 그냥 어미지. 얘는 어디 어미야? 어말 어미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말 어미와 어간 사이에 있어. 맞아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얘가 존재. 요 사이에. 근데 얘는 어말 어미니까 어디에 와? 끝에 오지. 끝에 오지. 구분할 수 있겠어? 먹는다의 느는 어디 있어? 어말 어미 앞에, 어간 뒤에, 중간에 나온다고요. 선어말 어미까지만 나오는 말 있게요, 없게요? 선어말 어미까지만 나오는 말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무조건 중간에 있으면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맞아? 끝에 나오면 무슨 어미? 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라고 생각하면 돼.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럼 니네가 이게 똑같은데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겠어, 얘들아? 단어를 주고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얘는 는을 통해서 현재 시제가 실현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관형사형 어미 는을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얘는 관형사형 어미 아니고 뭐니까? 선어말 어미 자리니까요. 맞아?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선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뭐 만든 거? 시제 만든 거. 우리 세 가지 있다고 말했었지. 자, 3번. 3번은 시간, 부사, 이건 별로 할 게 없어. 3번은 시간, 부사, 이거 뭐 나타내는 말? 시간 나타내는 말 얘들아. 그럼 한번 예를 들어봐.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어떤 단어 나오면 무조건 과거야? 어제. 그렇지. 옛날에. 작년에. 지난달에. 이런 거 나오면 과거잖아. 이거 외워야 돼? 아니요. 영어 시간에 외워야 되지. 영어 시간에. yesterday, tomorrow, today 이런 건 영어 단어로서 외워야 되지만 이건 우리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시간 부사어. 현재는 뭐겠어요? 지금, 오늘, 뭐 올해 뭐 이런 말. 나오면 현재겠죠. 자, 미래는 뭘까요? 내일, 내년 뭐 이런 말. 나오면 미래겠죠.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왜 배우냐면 어떤 문장에 대한 설명을 선지로 구현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문장이 나오고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도 시제가 드러나요.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그래 지금이라는 말 있으니까 시간 부사어 쓰인 거지.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결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제라는 거 하고 있어요. 맞지? 자, 시제, 우리말의 시제에는 몇 개가 있다고? 3개가 있다고. 당연해. 시제의 의미를 고를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 나 말 언제 해요. 이거라고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한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관형사용 어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시간부사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거 너네가 평소에 사용하는 문장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너네는 여기 밑에다가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선생님 자리 부족하니까 요걸 좀 지우고 쓸게요. 너네는 뭐라고 하냐면 3번, 큰 3번, 예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큰 3번, 예외. 선생님은 요걸 좀 지웁니다용. 시간부사어만 지우면 될 것 같아. 3번, 예외. 자, 이게 뭐냐면 요것도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웠던 건데 얘들아. 뭐 그런 거 있지. 영어에서 보면 얘 분명히 동사가 현재형인데 의미는 과거고 뭐 이런 거 막 배우지 않아요? 엄청 시제 나올 때 복잡하게. 그치? 국어에도 그거랑 비슷한 게 있어. 근데 이거의 해설을 외우면 잘 안 들어가 머리에. 그래서 선생님이 상황과 문장을 줄 거야. 그럼 그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선 1번 문장이요. 여기다가 예시. 첫 번째 문장이요. 우리 시호는 누구 닮았어? 엄마 아빠 중에 어떤 분 닮았어요? 되게 고민해야 될 일이야, 시호야? 주로 내가 누구 닮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 시호는 누구 닮았구나 막 이렇게. 왜? 은수야. 시호는 누구 닮았어? 모르겠어? 엄마 아빠 반반인가 보다, 시호는. 혹시 너 엄마랑 아빠 중에 한 분을 많이 닮은 사람 있어, 우리 반에? 은수 엄마 닮았어? 아니,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은수야? 밖에 나가, 몰라? 너는 모르겠어? 왜 모르지? 거울 안 보나? 왜냐면 나는 우리 아빠만 닮았어요. 우리 엄마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 얘들아. 막 눈도 엄청 크고 얼굴도 되게 쬐끄맣고 막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근데 우리 아빠는 나처럼 생겼어. 근데 나는 내가 우리 아빠 닮은 거 너무 알겠던데, 은수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를 되게 좋아해, 얘들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맞아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보면 내가 나이가 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게 우리 아빠한테서 보여. 엄청 닮았어. 근데 우리 아빠랑 우리 고모랑 또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 고모랑 우리 아빠랑 나랑 이렇게 나란히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엄마는 되게 예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를 낳았을 때 좀 실망했대요. 아니, 여러 면에서 실망했는데 이제 제일 실망한 포인트가 좀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선생님을 엄마가 엄청 업고 다녔대.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나 되게 사랑하나 봐. 나 되게 좋아하나 봐. 많이 업어주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 뭐라 그랬어? 아니 업고 이렇게 씌우고 다녔어. 이러는 거야. 왜요? 업고 이렇게 포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려가지고 씌우고 오랫동안 다녔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볼까 봐. 그래서 그 정도야? 이랬더니 그 정도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봐봐요. 우리 시우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시우가 또 은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닮았어 이렇게 말했지. 봐봐. 우리 지금 무슨 말 했었어요? 은수는 엄마 닮았다 이렇게 말했지. 나 어디다 동그라미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얘들아 이 아세 문법 이름이 뭐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야. 맞아? 그러면 얘는 표면적으로는 무슨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시우가 은수한테 은수는 엄마 닮았어요 라고 말한 게 은수의 과거의 모습을 말한 거야? 아니면 현재 지금의 모습을 말한 거야? 지금 모습 말한 거지. 맞아?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은수가 엄마 닮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요. 왜요?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즉 무슨 시제이지만 현재 시제이지만 뭐로 쓴다고요? 과거로 쓴다고요. 현재 시제를 표현할 거지만 표현은 뭐로 한다고요? 과거로 한다고요. 예시를 잘 기억해. 은수는 엄마 닮았어, 얘들아. 엄마 닮다가 아니고 엄마 닮는다가 아니고 엄마 닮았어로 써요. 맞죠? 자,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 그런 거 가끔 얘기할 때 있지. 엄마가 이제 학원 지각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 근데 오늘 또 지각해가지고 학원에서 지각 문자를 엄마한테 보내신 거야. 근데 마음이 콩닥콩닥 하지?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이제 친구들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야, 나 오늘 집에 가면 뒤졌어. 우리 엄마가 한 번 더 지각하면 죽여버린다 그랬단 말이야. 아, 진짜 뒤졌다. 이런 말 하지. 나 지금 무슨 시제로 표현했어? 과거로 표현했지. 뒤지다가 아니고 뒤졌다라고 표현했잖아. 아, 이거 약간 칠판에 쓰기는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 숙제 안 하면 아, 죽인다도 그런데? 학원 그만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아, 나 진짜 학원 다 갔다. 이런 말 하잖아. 맞아? 아, 나 오늘 학원 진짜 다 갔다. 나 진짜 뒤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얘 아직 학원 안 가지 않았어요? 나 아직 뒤지지 않지 않았어요? 맞지? 뒤지는 건 언제 뒤질 거야? 집에 가서 우리 엄마 만나야 나 뒤질 거잖아. 근데 나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나 뭐라고 표현했어? 과거에 뒤졌다로 표현했잖아. 맞아? 나 지금 무슨 시제 쓰고 있어? 과거 시제 쓰고 있다고요. 사실은 의미는 뭐예요? 과거에 뒤진 거예요? 지금 뒤질 거예요? 앞으로 뒤질 거예요? 앞으로 뒤질 거야. 의미적으로는 미래예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써요? 어떨 때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일 때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 우리 엄마 진짜 나를 뒤질 사람이야. 뭐 이럴 때.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일 때 뭐라고 말한다? 과거 시제로 말한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는 뭐다? 미래의 의미다. 라는 거야. 알겠지? 과거로 쓰지만 과거가 아닌 두 가지 예외를 적어 놓은 거예요. 됐어요? 우리 은순 엄마 닮았어요. 알겠죠? 공부 안 하면 집에 가서 뒤졌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의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오늘이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라 나 그동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진짜 시험만 끝나봐라. 오늘 연락에 놀아야지.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동재랑 시우가 만난 거야. 둘 다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시우가 동재한테 야, 너 오늘 시험 끝나면 뭐 할 거야? 동재가 잘 모르겠는데? 야야야, 그럼 우리 오늘 시험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말했어. 동재가 그래 좋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지금 학교 가다가 시우가 은수로도 만난 거야. 그래서 은수한테 약간 자랑 쪼로, 자랑 놀리는 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수야, 나 오늘 동재랑 영화 보러 간다. 좋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나 무슨 시제 썼어요? 아, 간인데? 가다에 니은 붙은 건데? 가다에 니은 뭐 붙은 거야? 선어말함이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표현은 현재로 한 거지. 얘들아, 여기 지금 예외로 쓰는 건 표현은 과거로 되어 있지만 과거 아닌 거야. 표현은 현재로 되어 있지만 현재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시제는 뭘 썼냐면 현재를 썼어요. 근데 이거 언제 말했다고 우리 시우가? 언제 말했다고? 아직 시험 보기 전에. 오늘 있을 일은 오늘 있을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일.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뭐로 써요? 현재로 써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곧 올 거니까. 가까이 오는 일이니까. 곧 닥칠 일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쓴다고? 현재형으로 쓴다고요. 현재형으로 쓴다고요. 자, 두 번째 예시 문장이요.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야, 지금만 도냐? 앞으로도 계속 돌 거 아니냐? 과거에는 안 돌았냐? 과거에도 돌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영어에서도 똑같지 않니? 이거 무슨 사실? 과학적 사실. 그렇지, 과학적 사실. 불변한 사실. 그렇지, 과학적 사실, 불변한 사실. 이런 거 그냥 현재형 쓴다. 시제 상관없이. 됐어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역사적인 일은 다 무조건 언제 일어난 일이야? 그렇지. 당연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뭐로 쓰는 경우가 있어?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뭐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친다. 뭐 이런 거. 나 무슨 시제로 썼어요? 현재 시제로 썼어요. 왜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생생함, 생동감 이런 거 부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는 뭐예요? 과거죠. 됐어요? 예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요? 미래요. 예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래요. 얘는 의미 세 가지를 먼저 적고 갈게, 얘들아. 의미 세 가지를 먼저 적고 갈게. 추측, 의지, 가능성. 여기 좀 띄워놨어요. 예시 하나씩. 안 써도 된대, 예시. 의미 생각하면 괜찮아. 추측, 의지, 가능성. 이라고 써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미래 시제 말고요. 이런 식의 의미도 부여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얘들아? 헉, 어제 밤에 눈 왔지? 너네 어제 밤에 저녁에 왔냐? 밤에 왔냐? 언제 왔냐? 선생님 퇴근할 때 보니까 눈이 쌓여 있더라고. 어제 봤냐? 그저께냐? 어제랑 그저께랑 구분도 안. 아, 그저께인가 봐. 그치? 어제는 눈 안 해. 그저께인가 봐. 그저께 저녁에 퇴근하려고 밖에 나갔더니 이미 눈이 엄청 쌓였더라고요. 너네 뭐 했어, 그 시간에? 밖에 있었어? 언제 왔어, 눈이? 저녁에 왔어? 그럼 봐봐. 내가 오늘 낮에 뉴스에서 저녁에 눈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갖고 밖에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쯤 눈이 오겠지? 이렇게 말했어. 지금쯤 인천에 눈이 오겠지?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얘들아, 이 get이라는 말이 미래의 의미야? 이 get이라는 말이 미래의 의미야? 아니야. 왜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눈이 오나? 눈이 오겠지? 라는 말은 눈이 올 걸로 내가 뭐 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지. 짐작하는 거지. 그럼 이때 get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아니고요? 미래의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의 추측의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요. 너무 많이 쓰여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 시골에서 살았어. 그럼 어때? 아, 창밖에 눈이 그때도 창밖에 눈이 왔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럼 그것도 뭐야? 과거 추측. 맞아요? 의지는 뭐냐면 너무 많아, 얘들아. 나 이제 고등학생 됐어. 잠깐만. 다음 주에 발표죠? 고등학교 다음 주 발표 아니에요? 아니야? 다음 주 언제 발표야? 목요일? 4일 뒤? 그거 월화수목 목요일이네. 어떡해? 떨려? 아니야, 안 떨려. 어디 안에 막 이런 거야? 괜찮아? 안 떨려? 근데 경희는 좀 떨리지 않아요? 경희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뭐 미리 내가 뭐 고민한다고 뭐 될 게 아니니까, 그지? 그지? 아, 다음 주 목요일이구나. 나 왜 월요일이라고 생각했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말이야, 얘들아. 중딩 때 어떻게 생활했던 간에 나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때 get은 뭐야? 하겠어. 의지지. 나 숙제 꼼꼼히 하겠어.
의지지. 오늘 아침 밥 먹겠어. 의지지. 나 아침에 지각하지 않겠어. 의지지. 맞아요? 마지막 가능성이요. 가능성이란 말을 애들이 처음에 들으면 약간 어색할 수 있더라고 얘들아. 봐봐. 선생님 예시를 2개를 들어볼게.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 반드시 서울대에 가겠어. 이건 뭐야? 의지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잘난 척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야 서울대쯤은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때 걔는 의지야? 아니잖아. 그치? 그건 뭐야? 나도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야, 3차 함수? 그건 나도 풀겠다, 야. 이때 걔 뭐야? 나도 그 문제를 풀 가능성. 충분히 possible 이라는 말이야. 뭐라고? 그 문제는 나도 풀겠다. 나 그 문제 꼭 풀겠어. 이건 의지잖아. 근데 이건 뭐예요? 풀 가능성이 있어. 가능해. 이 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가능성에 계시다라고 말해. 얘들아, 3가지 의미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의 순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학교를 가시더라도 개세 예외는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반드시. 꼭. 기필코 나옵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요거 달달달달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요 표요. 달달달달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혹시 선생님 저 필기 좀 거지같이 했어요 라는 사람은 사진 찍으셔도 돼요. 아니면 왜 언니 오빠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얘들아. 이거 사진 안 찍고 필기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우리 강의 올라가잖아. 그럼 강의 올라가면 그 강의의 요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꼭 요거 다음 시간까지 달달달달 암기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문법 숙제 꺼내보세요. 이렇게 프린트 집어놓은 거 있지? 50문제 풀려고 했던 거. 쉬워서 그거 풀 수 있어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우선 꺼내보세요. 고려가에는 죄다 뭐라고?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만 빼고요.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을 거거든. 근데 걔만 정서라는 사람이 쓴 거고 나머지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작품들은 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자, 이번 주 공부해오라고 한 작품 몇 개? 고전시가에서 2개. 그지? 하나 누구고요? 동동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 누구였어요? 정석가. 누가 더 쉬웠어? 2개 똑같았어? 정석가가 조금 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석가를 먼저 볼까요? 정석가 어디 있어요? 81쪽에 있대요. 네. 자, 정석가가 왜 조금 더 쉬웠다고 선생님 말씀드리냐면 봐봐. 정석가의 1년은 안 해도 되는 년이지. 요 년은 공부 안 해도 돼. 왜요? 1년 왜요? 딩하돌아 당금의 계상다. 딩하돌아 당금의 계산다. 대평성대 론해야지다. 이거 왜 안 해도 돼요? 얘들아, 2연에서 5연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어때?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지. 어떤 특정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의 결이 똑같아.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구조가 반복이에요. 근데 1년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선왕성대라는 말이 나와. 선왕성대가 무슨 말이냐면 태평성대라는 말이야. 그러면 질문 누구 칭찬하는 말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 얘들아. 누구 칭찬하는 말이야? 님이요? 아니야. 임금 칭찬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 질문. 아까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평민의 노래라고 말했는데 여기 왜 임금 칭찬하는 노래가 들어가? 왜 임금 칭찬하는 노래 들어간다 그랬어? 이거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 그랬어? 아니면 나중에
첨가될 것이라고 첨가됐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왜요? 얘가 처음에는 백성들만 부르는 노래였는데 나중에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 궁궐의 음악으로. 그래서 뭐라고? 궁중 음악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임금님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임금님 앞에서 공연하니까 얘들아 임금님 칭찬하는 얘기, 임금님 기분 좋은 얘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뭐 한다고? 끼어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과 다르게 갑자기 임금님 칭찬 얘기, 임금님 복 비는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전부 다 뭐라고? 궁중음악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뭐 됐을 거다? 후대에 첨가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따가 선생님이 동동 1년 할 때 똑같이 물어볼 거야 너네한테. 동동 1년 할 때 얘들아 1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너네는 뭐라고 말해야 돼? 네. 왜냐면 궁중음악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후대에 첨가된 임금님 칭찬 내용이니까 전체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2에서 5만 하면 돼요. 선생님 6은 왜 안 해요? 얘들아 우리 왜 6년 안 해요? 아,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잖아. 선생님 질문하는 건 지난 시간에 한 거 질문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왜 6년 안 해요? 지난 시간에 뭐 하면서? 서경별곡 하면서. 서경별곡 몇 개의 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3개. 그 중에 몇 번째 연? 2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고려가요의 전승과정과 연결해서 내용 정리했었죠. 뭐라고? 아, 이거 뭐 되는 과정에서 구전되는 과정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시에 뭐였을 거야. 유행하는 어구였을 거야. 유행하는 내용이었을 거야. 이것도 뭐 됐을 거라고? 추가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만 하면 돼? 2연, 3연, 4연 요것만 하면 되는 거지. 잠깐만 4개인데? 2, 3, 4, 3개인가? 4개 아닌가? 자 보자. 그럼 우선 2연 가보자. 자 2연의 내용을 한번 볼게 얘들아. 자 2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밤 닷되를 심고이다 라고 말했지. 나 뭐 심을 거야 얘들아? 구운 밤을 심을 거예요. 밤 구웠어. 익었어요. 어디다 심었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모래벼랑에 심었다 그랬지. 샥샥이 쉐모레 라는 말.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모래가 가득한 벼랑에다가요. 구운 밤 닷대를 심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흙도 없고 익은 밤인데 여기서 싹이 날 리가 없잖아. 근데 나 그 뒤에 뭐라 그랬어? 그 밤에 움이 돋아. 뭐가 나면? 싹이 나면. 싹이 나면. 그럼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설정이라고 말하면 되냐면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우리 고전시가에서 얘들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드러내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나무로 닭을 새길 거예요. 나 나무로 닭을 새길 거예요. 그 닭이 새벽에 울면. 그 닭이 새벽에 울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럼 얘들아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럼 봐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 결국 뭐 할 거래? 유덕하신 님을 여애야와 지이다. 이렇게 나오지. 유덕하신 님은 좋아하는 님, 사랑하는 님, 괜찮은 사람 이런 뜻이야. 나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할 거야? 이별할 거야 이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별할 거야 이 말인 거지. 그럼 질문. 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으니 얘는 뭐 하겠다는 소리야? 얘 뭐 하겠다는 소리야? 이별을 거부하겠다라는 소리지. 맞아? 그럼 여기서 나 질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얘들아 가실이라는 고려가요하고요. 서경별곡이라는 고려가요를 배웠어요. 이 중에 이별을 거부하는 애는 누구였디? 가실이와 서경별곡 중에 나 이별 싫어.
너랑 이별할 바에는 나 내 것 다 버리더라도 너 쫓아서 따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애가 있었어. 가실이야, 서경별곡이야? 서경별곡이야. 맞아? 그럼 얘는 이별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누구랑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 서경별곡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 하나 더요. 여기다 더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진달래꽃이라는 현대시 배웠어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나오는 정석가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진달래꽃에서는 이별을 거부하고 이별 안 할 거야라고 얘기했어. 이별 받아들일 거라고 얘기했어. 받아들일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랑은 어떤 애? 반대애가 되겠지. 맞아? 가시리도 반대고요.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들아? 뒤에 똑같아요. 뒤에 똑같습니다. 자, 3년 가보세요. 3년에는 나 뭐 새겨놓을 거야? 나 뭐 새길 거야, 얘들아? 나 뭐 새길 거야, 3년? 옥으로 연꽃을 새길 거야. 이렇게 나오지. 옥으로 뭘 새겼어요? 연꽃을 새겼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살아있는 애가 아니야. 근데 얘를 어디에다 접을 붙여요? 바위 위에다가. 바위에다가 접을 붙이겠대, 얘들아. 옥으로 연꽃을 새겨가지고 얘를 바위에 심겠다라는 뜻이야. 바위에 꽂아놓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뭐가 나면요? 얘가 그 꽃이 삼동이 피어시야 라고 나오거든. 삼동이라는 건 새 묶음이야. 새 묶음. 그러니까 꽃이 피면이라는 뜻이야. 꽃이 많이 피면. 결국 나 뭐 할 거야? 이별할 거야.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4형 가보자. 무쇠로 털릭을. 그래, 성준아, 너 선생님 좋아해? 너 왜 이렇게 웃어? 나 뭐 이상해? 나 오늘 약간 미쳤어? 왜 그래? 너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집에서 뭐 할 거야? 오늘 치킨 먹을 거야? 아, 그래? 그것 때문에 웃는 거야, 지금부터? 아, 그래? 아니면 윤우가 뒤에서 뭐 장난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윤우야? 뒤에서 너가 막 장난해가지고 애가 해숙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앞에서 우리 도현이가 뭐 해? 앞에서 뭐 할 일 하기 없지. 그만 해숙돼, 이 새끼야. 알겠지? 얼굴 인상 써! 좋았어. 자, 사연! 사연에 나 뭐 했어, 얘들아? 무쇠로, 쇠덩이로 뭐 만들었어? 털릭을 말하나는 이라고 나오지? 털릭이 뭐냐면 철릭인데 이거 뭐냐면 갑옷이라 생각하면 돼, 얘들아. 갑옷. 근데 갑옷은 갑옷인데 이제 이게 어떤 갑옷이냐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한 면으로 된 딱딱한 갑옷 말고요. 우리 왜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 약간 철사 같은 걸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겉에 입는 그런 종류의 갑옷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걸 철릭이라고 하는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근데 걔를 뭐로 주름을 박을 거래요? 철로 된 실로야. 그럼 봐봐. 철로 된 갑옷을 만드는데 철로 된 실로 엮어서 갑옷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가 뭐 하면? 다 달아 없어지면. 다 달아 없어지면. 결국 뭐라고요? 이별할 거라고. 똑같다니까. 마지막 오연 똑같습니다. 나 쇠로, 무쇠로, 쇠덩이로 뭘 만들 거야? 소 한 마리를 만들 거야. 소 중에서도 어떤 소? 한 소. 한 소는 어떤 소야? 큰 소. 커다란 소를 만들 거야. 얘를 어디다 풀어놓을 거냐면 얘들아 철수산에 풀어놓을 거야. 철수산이 뭐냐면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이야. 여기 있는 산에 있는 나무와 풀들은 다 철덩이로 되어 있어. 여기다 풀어놓을 거야. 그러면 이 소가 뭐를 다 먹으면 철초, 철로 된 풀을 다 먹으면 나 뭐 할 거야? 이별할 거야. 그러면 2연부터 5연까지 뭐가 달라질 뿐이야? 군밤, 연꽃, 전릭, 한소. 소재가 달라질 뿐이지 표현 자체는 다 어때요? 동일해요. 그래서 결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이별을 거부하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어려울 게 없는 거였어, 얘들아. 정석가는. 됐죠? 얘들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면
공부 초기에는 암기가 많아요. 공부 초기에는 사실 이해도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에서 내 머리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돼. 머리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뭘 빼서 쓰고 창의력도 나오는 거지. 머리에 1도 없는데 창의력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머리에 좀 넣어줘야 돼. 정석과는 앞으로 뭐에 나왔을 때 이거 정석과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거 불가능한 상황 설정한 거였는데 이거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 봐. 동동 가봅니다. 동동은 좀 연이 많았죠? 연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3개로 되어 있어요. 얘들아 1년을 할 필요 없지? 1년을 할 필요 없지? 네. 왜 1년을 할 필요 없어요? 덕을한 어쩌고저쩌고 곤비란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야? 덕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임금님한테 임금님 복 받으세요. 임금님 덕으로 나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님 뭐 하는 얘기야? 칭찬하는 얘기잖아. 그럼 임금님 칭찬하는 얘기는 전체 내용의 흐름하고 상관없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1년 빼고 2년부터 갈 건데 요 동동은 약간 문학사적 의의가 있어. 외적 의의. 뭐였지? 문학사적 의의가 있었어요. 뭐였게요?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초상 힌트 드릴게요. 두 개 같은 뜻인데 하나는 우리말로 쓴 거고 하나는 한자어로 쓴 거예요. 공부를 안 하셨군요. 거기 떡하니 나올 텐데. 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월별서술이요. 달별서술이요. 달별로 기록했다. 얘들아 정월은 몇 월? 거기 지금 이연의 시작이 정월이잖아. 정월은 몇 월이겠어 눈치껏? 1월이지. 그래서 1월부터 몇 월까지? 12월까지 순서대로 달별로 내가 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님은 어떤 애인지 이런 거 소개하는 글이 동동이라는 글입니다. 됐어? 이번 주에 동동을 공부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뭐 배울 거니까 고려가요라는 문학의 갈래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고려가요 공부하면서 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 사랑과 관련된 얘기였어. 맞지? 근데 가시리와 서경벌곡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했었잖아요. 가시리와 서경벌곡을 왜 비교했었어요? 둘 다 이별의 상황을 겪고 있는 화자인데 하나는 이별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님을 따라하겠다라는 근대적 여성과 가시리는 어때요? 그래 오빠 이별하자고 하면 내가 잘 받아들일게 이별 수용할게 하는 체념적이고 수용적인 전통적 여성이 보이는 모습이어서 그 태도가 대비되고 있어서 두 개를 비교했고요. 오늘 하는 정석가와 동동은 이런 태도적인 면에서 막 극명하게 뭔가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같은 무엇을 표현하는 이별의 병환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엮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작품은 머릿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왜요? 고려가요니까 같고요. 두 번째는 이별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연 정월부터 가볼게요. 정월은 1월입니다. 꼭 해야 되는 연만 할게 얘들아. 12개 중에서 나머지 12개 중에서요. 자, 정월은 우선 우리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양력이라는 거로는 1월이죠. 우리 보통 양력이라는 원력을 써요. 그래서 지금은 1월입니다. 맞아요? 근데 너네 음력이라는 거 있는 거 알지? 음력은 양력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나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1월 25일. 양력으로는 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한 12월 8일인가?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늦어요. 근데 너네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 계셔? 친척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셔? 계셔? 그럼 혹시 집에 가서 이렇게 달력 혹시 있는 거 봤니? 그건 모르겠지. 왜냐면 왜 선생님이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농사는 뭐가 되게 중요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근데 이 날씨는 사실 양력보다는 뭐가 더 잘 맞아요? 얘가 더 잘 맞아요.
그래서 농가에 보면, 농사 짓는 곳에 보면 그 집에는 무조건 뭐가 같이 붙어 있는, 음력 날짜가 붙어 있는 달력이 무조건 걸려 있어.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음력이 있는 달력을 꼭 걸어놨다고. 그럼 봐봐요.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들아, 양력으로 1월 15일은 우리가 생각할 땐 겨울이죠. 2월 있지, 2월. 2월은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양력으로는. 양력으로는 11월에서 한 2월까지가 겨울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3월에서 한 5월까지가 뭐예요? 봄이죠. 보통 그렇잖아, 얘들아. 그런데 이게 음력으로 가면 좀 다른데 너네 생각해봐. 고려시대에 고려가요는 양력을 썼겠어? 음력을 썼겠어?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땐 양력 썼어? 음력 썼어? 음력 썼어요. 음력 날짜를 썼다고요. 그래서 음력으로 치면 정월은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1월에서 3월이 언제라고 음력으로는? 아, 봄이야. 음력으로는 1월에서 3월이 봄이야. 그럼 우리 지금 봐봐. 정월 1월, 2월까지가 뭐 얘기하는 거야? 봄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름은 언제가 돼? 이게 여름이지. 4, 5, 6. 맞아? 7, 8, 9가 언제야? 가을이지. 10, 10월, 12가 뭐야? 겨울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를 배울 때 어떤 달이 나오면 그 달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을 기준으로는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걸 알고 있어야 정월이 이해가 가요. 요걸 알고 있어야 정월이 이해가 간다고. 자, 정월령 가봅니다. 정월은 몇 월이라고? 1월이라 그랬어, 얘들아.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정월, 날인물은 이라고 써있어. 날인물을 네모해봐. 정월, 날인물은 날인물 네모.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이야, 얘들아? 아으, 어저, 녹저, 한온데. 보이냐? 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얼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녹아있기도 해요. 이 말인 거지. 얘들아 생각해봐. 1월은 우리가 생각할 땐 한겨울이잖아. 한겨울에 뭘 시냇물이 녹아있어. 맞지? 근데 얘는 왜 얼었다, 녹았다 한다라고 말해? 1월이 뭐니까? 봄이니까. 초봄. 봄이 시작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얼었던 시냇물이 뭐 하게 돼요? 살살살살 녹게 되는 때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 다음 밑에 줄 가보세요. 누리 가운데 낙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 여기다가 네모. 이 몸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나요. 화자 자기 자신. 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울로 녀셔 이렇게 말했어. 하울로 녀셔. 하울로 녀셔가 무슨 말이냐면 밑에 해석은 너네 하고 왔어야 되지. 하울로 녀셔 무슨 말이냐면 홀로 지내는 구나 이 소리야. 그러면 내가 왜 이 두 개를 표시를 하라고 했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 날인물은요. 겨울이면 얼었다가 봄이면 녹아요. 겨울이면 얼고 봄이면 녹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나는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계속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혼자 지내고 있어요. 화자의 상황. 어떤 상황? 지금 님이 내 곁에 없다는, 나 님과 이별했다는 이 이별의 상황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질문, 나와 날인물은 무슨 소재예요? 그렇지. 대비되는 소재야. 그래서 선지에 무슨 말 나올 수 있어요? 자연물과 화자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상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맞아요? 1월은 그게 중요해요. 됐지? 그 다음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 우리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할 게 없다. 1월 끝. 자, 2월하고 3월은 묶어둡니다.
2월하고 3월은 묶어둡니다. 자, 묶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2월하고 3월에는 얘들아 내 얘기가 아니에요. 2월하고 3월은 누구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별한 대상, 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월은 주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님이 주체예요. 자, 2월의 핵심어가 누굴까? 내 님을 어디에 빗대고 있었는데 2월에 네모할 거 누굴까? 옳지, 등불. 등불. (3월의) 핵심어 누굴까? 그렇지, 달회꼬지여 이렇게 나올 거야. 달회꼬지여. 달회꼬지여 라는 말은 누구냐면 진달래꽃 같구나 이 소리예요. 요거 두 개 네모하면 요게 2월과 3월의 핵심어가 되겠지. 얘들아 그럼 내 님을 어디에 비유하는 거야? 등불과 달의 꽃에 비유한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떤 면에서 얘네들과 비유를 했냐면 등불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선 다른 사람들이 등불이 높이 걸려 있으니까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등불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우러러 보지. 맞아? 그럼 내 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 할 만큼 우러러 볼 만큼 우러름의 대상이다 이 소리야. 약간 추상적인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라고 자기 남친 자랑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인격적으로 뛰어나도 너무 못생기면 자랑하고 싶지 않잖아. 3년에 봐봐. 내 님을 어디에 비유했어? 꽃에 비유했잖아. 아 요즘은 이 말 잘 안 쓰지만 얘들아 옛날에 이런 말 있었지. 꽃미남. 꽃미남 생각나? 꽃미남 존잘. 요즘 존잘이란 말도 잘 안 쓴다고 고3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맞아 요즘 존잘 안 쓰지? 존잘 써요? 말하라고 이 새끼들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뭘 얘기하다가 야 존잘이잖아. 내가 또 약간 어린 척 하려고 존잘이잖아 이랬더니 막 애들이 비웃으면서 선생님 요즘에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 왜 안 돼 이것들아 이랬더니 안 쓰는 말이래 요즘에는. 그럼 요즘엔 잘생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아 그냥 요즘 잘생겼다고 해요? 그런 말 없어요? 아 그래? 우리 시호도 약간 선생님 같은 수준이야 지금? 어휘 수준이 약간 아 그래? 뭐 나는 근데 못 들어본 것 같아. 잘생긴 사람을 비유한 말 이런 거 빼고 다른 말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떻다는 거야? 외모가 뛰어나다 이 말 하는 거야. 내 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애고요. 내 님은요 왜 얼굴도 대빵 잘생겼어요. 이렇게 자기 님 자랑하는 거야. 2, 3 외모 껐는지 알겠지? 뭐 때문에? 주어체가 내가 아니고 님이더라. 님에 대한 소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4월 갑니다. 4월의 핵심은 뭘까요? 4월 뭐였냐? 그렇구나. 옳지. 자, 우선 곡골이새의 네모해봐, 얘들아. 곡골이새는 누굴까요? 곡골이랑 발음 비슷한 거. 꾀꼬리새. 아, 근데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지? 꾀꼬리새야, 얘들아. 근데 너네 그거 알아? 꾀꼬리가요. 텃새가 아니고 철새래요. 들어봤어? 4월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게? 여름이잖아. 우리 고전 시가에서 보면 여름이잖아. 여름 시작. 근데 저 꾀꼬리가 얘들아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지만 좀 어려워서 송순이라는 사람이 쓴 면왕정가라는 가사가 있거든. 거기 보면 여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꾀꼬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4월이 여름이고 꾀꼬리가 나를 찾아왔지. 맞아. 봐봐. 꾀꼬리가 아니 늦어 오실셔 곡꼬리세요 이랬단 말이야. 아니 잊고 다시 나를 찾아오셨군요. 꾀꼬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꾀꼬리새는 어때 얘들아? 나를 다시 찾아오는 대상이지. 맞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 더 네모하자. 누구? 그 밑에 줄 누구? 무슴따 녹사님은 해서 녹사님 네모. 무슴따 무심하구나.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우리가 좋아하는 사이였던 나를 뭐 갖고 있어? 잊고 신적. 잊다 뭐예요? 있다지. 잊고 계시는구나. 그럼 잊고 계시는구나라고 말했으면 자 얘는 곡골이새는 잊지 않고 여름이 되면 나를 찾아오는 애. 맞아? 녹사님은
나를 잊어버려서 찾아오지 않는 애. 맞지? 그럼 우리 여기도 뭐가 되고 있어? 소재 대비가 되고 있지. 근데 여기서 그럼 녹사님은 나니 얘들아? 우리 여기서 나 몸은 나였잖아. 화자 나였잖아. 근데 녹사님은 나니? 아니야. 얘들아,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도 그랬긴 했고요. 조선시대 같은 때 보면 관직자들이 자기 옷 색깔에 따라서 약간 등급 같은 게 있지. 그래서 보통 무슨 색깔 많아요? 초록색, 남색, 짙은 파란색,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즉, 녹사라는 건 얘들아, 초록색 옷 입고 있는 뭐란 뜻이야? 관직자란 뜻이야. 그럼 이거 나야, 님이야. 님이지. 맞아? 야,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관직자가 되냐? 이건 님이지. 그러면 얘는 우리 아까 1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선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님과 자연물의 무엇을 통해? 대비를 통해. 맞아? 님이 오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여기 화자라는 말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맞아? 곡고리새는 나를 뭐 했어요? 나를 찾아옴이에요. 내 님은 어때요? 찾아오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곡고리새와 녹사님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야. 얘 아직도 계속 외롭구나. 님이 안 왔으니까. 맞아요? 자, 5월로 갑니다. 자, 5월에는 어디 내모여야 될까? 한 글자. 약, 옳지, 약. 5월은 약 네모. 5월 수린날 약이라 아침 야근. 그지? 아침 야근. 거기 밑에 즈문해를 장존할 약이라 받잡노이다 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즈문 몇 년? 우리 이거 고전시가 기본 어휘편에 있었는데 즈문 몇 년? 즈문 일시백천의 천. 해는 뭐야? 년. 그럼 즈문해는 뭐야? 천년. 장조는 오래 사실. 약이라 누구에게 바친다? 님에게 바친다 라는 뜻이지. 그럼 얘들아, 내가 아침부터 뭐 하고 있는 거야? 님이 올 거에 대비해서 나 님 오면 보약 좀 줘야지? 이러고 아침부터 뭐 하고 있는 거야? 약을 막 다리고 있는 모습이야. 그럼 얘들아, 얘 약 왜 다려요? 님 위에서 다리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님에 대한 누구요? 뭐요? 사랑, 정성. 요런 거 표현하는 게 약이지. 그치? 내가 사랑 없으면 얘들아 어떻게 앉아가지고 오지도 않은 님한테 줄 약을 만들겠어. 맞아? 그래서 5월은 약. 자, 6월 중요. 6월은 어디 네모할까 핵심어? 옳지.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얘들아 별해, 발온, 빛이에요. 여기다 네모. 빛, 머리 빗는 빛 말하는 거야. 근데 별의 발온, 빛의 네모. 이 뭔 소리야? 해석은 뭐였어? 별 한 끝에 버려진 빛. 다호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다호라 되게 많이 나오지? 다호라가 뭐뭐 같다라는 뜻이야. 나 말이야, 나. 나 말이야, 나. 별 한 끝에 버려진 빛 같아. 그러면 이거 뭐 한 거? 화자,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 맞아? 여기다 번호 1번 이렇게 붙여봐. 번호 붙이는 거 보니까 화자가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게 이거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뒤에 2개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3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들아, 자기를 길바닥에 버려진 빛 같다고 말했어. 이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걸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벼랑 끝에 버려진 빛 같다고 말한 걸까? 이별해서, 이별이 얘들아, 이별했다고, 버려진 것 때문에, 근데 버려진 건 버려진 건데, 벼랑 끝에 버려져가지고 막 어떻게 된 거? 더러워지고, 잘라지고, 이런 빛이야. 그럼 그 빛은 우리가 다시 주워서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지. 이별한 나가 어떻게 느껴진다? 어떻게 느껴진다?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라는 걸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7월은 넘어갑니다. 7월은 여러분 그냥 해석만 읽어보시고요. 자, 8월은 얘들아 특별히 네모할 거는 없는데요. 특별히 네모할 건 없는데 그게 의미가 조금 잘 어색할까 봐 그냥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8월은 무슨 날이야? 거기 보니까 가벤 날이 마른 이라고 나오지. 가베가 무슨 말이냐면 한가위라는 말이야. 헉! 우리 뭐의 순우리말이 한가위야? 이거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는데. 맞아. 추석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냐면 8월 15일이야. 가을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8월에 추석이 됐어.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님을 매셔야만 오늘이 가벤날이다 라는 말이 두 번째 줄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생각해봐요. 오늘이 추석은 추석인데 니네가 말이야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자취방에 혼자 TV 보고 있어. 그럼 오늘이 8월 15일 추석은 추석이지만 추석으로서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추석은 친척들도 좀 모이고 가족들 들썩들썩 갈비찜도 좀 있고 워글워글 이래야 추석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누가 없어서 님이 없으니까 오늘이 뭐가 되기는 했지만 추석이 되기는 했지만 나는 아직도 못 느끼고 있어. 외롭고 쓸쓸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원래 날짜로는 뭐지만 추석이지만 추석으로서 의미가 없는 걸 이라고 말하는 게 8월이에요. 뭔지 알겠지? 자, 9월 갑니다. 9월에서 네모 뭐 해야 될까요? 약이라 먹는 황화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8월하고 9월은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우리가 지금은 이 명절을 즐기지 않는데요. 안 쓰셔도 됩니다. 9월은 중양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어. 옛날에는. 이거 뭐냐면 국화가 한창 필 때거든. 그래서 국화 따다가 국화 주도 만들어 먹고 국화로 차도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을을 즐기는 걸 우리가 중앙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도 생각해봐 얘들아. 내 마당에 지금 뭐가 가득 피어 있어? 국화꽃이 가득 피어 있어. 그러니까 마당을 보면 어때?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같이 즐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좋은데 지금 내 옆에 누가 없어서 님이 없어서 마당에 국화꽃이 가득하지만 나 쓸쓸해요. 이 정도 의미야. 알겠지? 그러니까 추석이 돼도 쓸쓸한 이유는 님이 없어서. 중양절에 국화꽃이 많이 피어도 쓸쓸한 이유는 님이 없어서.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10월 갑니다. 10월에는 네모할 거 있어요. 10월에 네모할 거 뭐 있게요? 옳지. 점이연 바랏. 점이연 바랏. 네모하시고 거기다 뭐요? 2번. 2번. 얘들아 자기 뭐 같다고 말해? 조각 낸 보리수나무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보리수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나무를 조각 잘라놓으면 얘 쓸모 있어 없어? 없지. 그지? 불쏘시개로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이연 바랏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모없음의 의미. 11월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12월 갑니다. 12월 네모 하나. 12월. 젓가락 반 있죠? 반 있죠? 네모. 몇 번? 3번. 이때 반은 뭐냐면 쟁반할 때 반자야.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누구요? 저. 수저할 때 저요. 젓가락이라는 말입니다. 밥상 위에 놓여있는 젓가락 같다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마지막까지 얘들아 님을 너무 좋아하고 님 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내가 밥상이 젓가락 같다라고 말하는 게 이 젓가락을 누구 앞에 갔어? 님의 앞에 어린오니 님의 앞에다 갖다 놨어. 이 젓가락 좀 가져가 주세요. 제발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좀 만나러 와주세요. 이러고 님의 앞에다 젓가락을 싹 놨어. 근데 얘들아 마지막 줄 가봐. 님이 가져갔어? 다른 손님이 물어갔어?
그래. 이 손이라는 건 다른 손님을 말하는 거야. 헉, 님 앞에 나오렸는데 젓가락을 이 젓가락을 누가 가져간 걸 보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걸 보고 그 젓가락을 누구라고 생각해? 화자라고 생각해. 헉, 그럼 얘들아 이 여자는 말이야 마지막까지 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님과 함께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는겨. 이별한겨. 끝난겨.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의역하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겨. 더 이상 이 남자 만날 수 없는겨. 근데 얘들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여자 내내 누구 생각해? 남자친구 생각하지. 이 님을 내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의 큰 주제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별의 정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마지막 정리 고려가요 작품 몇 가지 배웠다고요? 4개 배운 겁니다. 우리 고려가 이렇게 4개만 배우고서 넘어갈 거예요. 4개 누구누구 배웠냐면 제라페, 가시리. 두 번째 누구요? 서경별고. 세 번째 정석가. 마지막 오늘 배운 동동. 이 4개의 공통점 뭐라고? 이별의 정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것을 드러낼 때 화자의 태도적인 측면이나 표현상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요거 4개를 묶어서 배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현대시 하나 하고 우선 요 책 마무리 할게요. 현대시 펴봅니다. 이번 주 뭐 공부해오라고 했더라? 초혼 공부해오라고 했었지. 맞아요? 자, 초혼을 펴봅시다. 초혼은 몇 페이지예요? 54페이지래요. 54페이지 초혼 핍니다. 얘들아 혹시 이 초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이래서 공부해오라고 했구나 요런 생각한 사람 있어? 확신은 못해도 요건 것 같아라고 생각한 사람? 사문보. 그 김소월 거니까 공통점은 음보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질문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통점 말고 차이점에 대해서 느낀 사람이 있냐를 묻고 싶은 거야. 차이점. 선생님 조금만 건드려주면 니네 알 수 있는데.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문학으로 뭐 공부했어요? 맞아요. 진달래꽃 공부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진달래꽃은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별을 예감하는 상황이야. 아직 이별한 건 아니지만 이별을 예감하는 상황이야. 그럼 얘 이별 뭐 하겠대? 거부할 거래, 수용할 거래? 그래, 수용할 거래. 받아들일 거래. 그러면 어떤 정서가 생겨요? 야, 이별을 받아들이더라도 슬프긴 하잖아. 슬픔이라는 정서는 생겨요.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정서를 어떻게 처리할 거래? 막 드러내서 겉으로 나 슬퍼요! 이렇게 할 거래? 아니면 속으로 꾹꾹 참을 거래? 꾹꾹 참을 거래. 그게 드러나는 문장이 어디였어? 마지막 줄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말이었어. 원래 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고 되게 슬퍼. 그런데 나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건 눈물 흘리는 걸 참는다는 뜻이라 그랬어. 그래서 무슨 자세? 인고의 자세. 참는다 이 말이거든. 인종의 자세. 이게 드러나는 게 진달래꽃이야.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초혼이라는 작품도 누가 쓴 거야? 김소월이 쓴 거야. 그럼 같은 사람이 쓴 거지. 얘는 예감은 아니고요. 이별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이어서 수용하고 말 게 없어 얘들아. 왜냐면 나 지금 뭐 했거든. 사별했거든. 대상이 죽었어. 그래서 이별한 거야. 그러면 나 당연히 뭐 갖고 있어 얘들아? 슬픔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걸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야.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랑 이걸 이번 주에 공부하라고 하면서 너네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그럼 우리 요거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읽어보자. 알겠지? 나중에 뭐 운율이나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건 다 나중에 할 거고요. 내용적으로 요거에 집중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1년 가보세요. 1년이 딱 4줄이야, 얘들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지. 맞아? 보여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몇 년이 다 구성되어 있어? 4연. 4연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얘들아. 4연이란다. 4행 자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니? 그럼 여기서 나 질문이요. 오늘의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질문이요. 여기 보면 화자의 상황이 어때요? 우선 1차적으로는 이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는 이름이 지금 내 곁에 없는 상태니까요. 맞아요? 이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별의 상황에 슬플 거 아니겠냐.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 이름이요 라고 부르짖고 있지. 맞아? 그러면 감정이 속으로 숨겨지는 거야? 겉으로 폭발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달래꽃을 얘기할 때 얘가 슬픈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냐면 감정을 어떻게 해서? 지읒지읒해서. 감정을 어떻게 해서? 조절? 조절보다 좀 더 정확한 어휘. 감정을 어떻게? 절제해서. 옳지. 절제해서. 원래 되게 슬픈 건데 그거를 참는 거. 절제해서. 그런데 얘는 이 슬픔을 어떻게 드러내 얘들아? 감정을 토로해서. 감정을 폭발해서 드러낸단 말이야. 그러면 두 작품을 묶어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런 공통점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뭐다?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 똑같은 작가가 상황을 똑같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이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1년은 감정을 폭발하고 있다,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 무슨 법 때문에 그렇게 더 느껴져요? 느낌표 나오고 뭐뭐 이어 나오면 이거 무슨 법이라 그랬지? 영탄법. 그래서 감정을 틀어내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됐어요? 자, 2연 가봅니다. 그 다음 2연 가기 전에요. 이 글의 제목을 가보면 제목이 뭐예요? 초혼이래요. 초혼이 뭐라는 의미래요? 우리 그 해법에 초혼의 의미 나오지 않나요? 고복격양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어떤 사람이 죽었어. 우리 전통적인 그런 상례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 가족이. 그러면 얘가 이제 하늘나라로 영원히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지.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 망자, 죽은 사람이 사용했던 옷이라든지 생필품 같은 것들을 하나 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가. 주로 어디겠어? 지붕이겠지. 지붕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옷가지를 막 흔들면서 윤우야 이렇게 부르는 미안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뭐야? 우리 윤우의 영혼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는 거? 그 망자의 복을 비는 행위가 초혼이란 행위야. 따라서 초혼이란 제목을 보면 우리 뭐 알 수 있어요? 사별이라는 상황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1년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2년은 그럼 우리 성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왜? 입 열라고 이 새끼야. 응? 응. 그러면 얘들아, 이연에서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그리움도 있는데 그리움도 있지만 여기서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었어. 근데 그 말을 못하고 님을 보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냐면 가족 간의 상황에서 이런 일 되게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나이가 이제 너네 엄마 아빠 나이 또래나 그거보다 조금 많을 텐데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잖아.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진 않아. 이제 가까운 동네에 살아서 이제 자주 가볼 수 있지만 이럴 수 있어. 오늘은 내가 피곤하고 오늘은 내가 좀 귀찮고 막 이래갖고 엄마 아빠한테 자주 못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큰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럼 내가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지? 헉, 맞다. 더 열심히 찾아갈 걸. 우리 아빠한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우리 아빠 더 안아줄 걸.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럼 두 글자 뭐야? 히읗 히읗. 나 지금 뭐 했어? 너 우리 아빠한테 더 많이 갈 걸. 뭐 했어? 그래. 지금 이 글의 이연의 정서는 뭐냐면 후회야. 그럼 얘들아
후회해서 내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걸 뭐라고 부르게? 두 개 묶어봐. 후회 때문에 내 마음에 한이 맺혔어. 이걸 뭐라 그래요? 회한이라 그래요. 회한. 그래서 이어는 회한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됐어? 자, 3년 갑니다. 3년에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옳지. 붉은해요. 붉은해요. 그럼 시간적 배경 언제예요? 저녁이죠. 노을이 지고 있는 거니까 저녁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나 질문. 시인이 시간적 배경을 설정할 때 내가 시를 쓰고 있는데 지금이 저녁이네 하고 저녁이라고 썼을까?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뭘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과 정서를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뭐가 적당했던 거야? 저녁이 적당했던 거지? 왜? 왜? 저녁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끝나서. 그렇지. 뭔가 끝나고 마무리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문학책 백발백중 문학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무슨 이미지? 그렇죠. 하강의 이미지요. 하강의 이미지가 작동하면서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많이 나오면 어떤 걸 표현하기 좋다? 슬픔을 표현하기 좋다. 부정적 정서 표현하기 좋다. 이런 얘기 나와 있었잖아. 그걸 드러내주기 위한 시간적 정서, 그 배경이겠지.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뭐 나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사슴의 무리요. 사슴의 무리가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울고 있어요? 그렇죠.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서울 안 사니까 선생님 동네에 되게 큰 공원 있고 거기 진짜 사슴이 살아요. 사슴이 소리를 내요. 내가 사슴의 소리를 슬프다고 말하면 사실은 사슴의 소리는 슬픈지 안 슬픈지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사슴의 언어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사슴이 소리를 낼 때 걔가 슬픈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슬픈 상황이야? 누가 슬픈 상황이야? 나, 화자 자기 자신. 그래서 나의 슬픔이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들었더니 사슴의 울음소리를 들었더니 사슴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야? 슬프게 느껴진다는 거야. 문학 용어, 문학 개념. 이 사슴의 무리 문학 개념 말해줘. 문학 개념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자연물이나 사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 할 수 있어. 옳지. 객관적, 상관물.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어? 그렇지. 감정, 이입. 맞아. 사연 갑니다. 사연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요. 공간적 배경이 나올 거예요. 사연의 공간적 배경 밑줄 어디? 사연 아닌가? 떨어져 나가 앉은 떨어져 나가 앉은 그 밑에 나오는구나. 3년 끝에 나오는구나. 미안. 그럼 여기 3년 끝에 뭐도 나온다? 공간적 배경도 나온다. 어디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보통 산들은 이렇게 산맥을 이뤄가지고요. 봉우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치? 근데 내가 위치하는 산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맞아? 여기 몰려있고 나 혼자 여기 있어. 그럼 나 뭐 표현하기 좋아? 님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표현하기에 좋은 공간적 이미지지. 공간적 배경이지. 맞아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그 다음 이제 자연으로 넘어가 보세요.
얘들아, 사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화자가 느끼는 화자의 정서 중요합니다. 화자의 정서 어디 나오냐면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그럼 지금 계속 어떻게? 서러움, 슬픔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 불러. 윤우야! 하고 계속 윤우를 부른다고. 근데 부르는 소리가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줄, 사연의 마지막 줄. 어디와 어디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질문. 하늘에 누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님. 땅에 누가 있을 거예요? 나. 그럼 둘 사이가 어떻게 느껴져? 너무 멀게 느껴져. 옳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감정을 뭐라고 불러요? 거리감. 선생님, 거리감 느껴져요. 거리감.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뭐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헉, 너무 멀구나. 더 이상 내가 님에게 닿을 수 없구나. 이 말인 거지. 맞아? 자, 마지막 오연. 근데 얘들아, 이런 게 느껴지면 실망하지 않아요, 보통? 맞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안 부르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 보통은? 근데 마지막 오연 뭐라 그랬어? 마지막 오연 가봐. 선체로 이 자리에 뭐가 되어도 돌이 되어도 계속 뭐 하겠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나 계속 뭐 하겠다? 부르겠다지. 맞아? 그럼 우선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이유는 만날 수 있어서예요. 이름 부르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지금 님과 뭐 했기 때문에 사별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아까 초혼이라는 행위 내가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름 부르는 행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 님 어디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그러면 내가 이름 안 부르면 혹시 님이 좋은데 못 갈까 봐. 만남, 재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님에게 뭐를 빌어주는 행위냐면 복을 빌어주는 행위야. 근데 내가 혹시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이름 못 불러주면 복 못 받을까 봐 님이. 맞아? 그래서 이거 무슨 의식? 이거에 대한 의지인 거야. 고복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복을 비는 행위야. 이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나 님 만날 수 있어. 님과 재회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됐어? 그럼 이때 요 의지를 표현하는 소재가 누군 거야? 얘인 거지. 왜? 돌이라는 건 되게 단단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의지가 단단한 이런 걸 표현할 때 돌을 갖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만 더 적어도 돌 밑에요. 뭐라고? 망부성 모티프라는 말도 적어주세요. 망부성 모티프. 자, 망부성 모티프는 뭐냐면 니네 아기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이런 얘기 많은데. 그지? 그렇게 옛날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마을에 뭔가 이렇게 요괴가 많이 나타나. 뭐 뱀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막 이래. 그럼 굳이 누가 가요? 우리 남편이 걔를 무찌르러 가요. 그럼 남편을 부인이 집에서 계속 뭐 해요? 기다립니다. 근데 부인이 기다리면서 얘들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언덕 위에서 계속 기다리던 부인이 나중에 뭐가 되는 이야기? 돌이 되거나 꽃이 되는 옛날 전래동화 되게 많지. 그럼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돌이 된다라고 하는 망부석설화야. 그 망부석설화가 이 글에 뭐 되어 있다? 차용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내용은 사별한 후에 님의 복을 비는 의식을 나 끝까지 해내겠어. 이런 마음 얘기하는 거지. 이때 나의 정서는 어때요? 이별해서 너무 슬퍼요. 두 번째, 내가 말하고 싶었던 사랑의 말을 다 하지 못해서 후회돼요, 해안. 하지만 나 뭐 가질 거예요? 거리감 가져도 계속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이지. 이러한 나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 영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겉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누구랑 비교된다? 진달래꽃이랑 비교된다. 맞아? 이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죠.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표현의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우리 앞으로 만약에 초혼이라는 글 나오면 이거 무슨 작품 너네 아는 작품이야. 그죠? 선지에는 이거 전체가 나오지 않아요. 일부가 나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객관적 상감을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야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야? 이거 안 물어요. 뭐 물어요? 다음 선지 중에 객관적 상관물 있는 애 골라라 없는 애 골라라.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뭐가 발췌돼? 3년이 이렇게 발췌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오! 나 방학 때 배웠던 초혼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백발백중. 백발백중 이번 주에 해오라고 했던 거 있었는데 그지? 응? 갔다 와. 쟤들아 쉬는 시간 없고 동시에만 갔다 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심상했죠, 심상. 이미지. 이미지 하고 불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심상하고 불어오세요. 이랬죠. 선생님 안 하셨어요? 왜요? 아, 태국 갔다 오면 다 해요. 갔다 와서 열심히 하셔야죠. 오, 좋아. 엄마가 태국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애기가 태국 갔다 오고 나면 열심히 이제 에너지 충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26쪽. 마지막